정부 간첩단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국정교과서에서 대해서 지금 논하고 계시는데요. 예. 우리 변호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역사전쟁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그 출간했는 친일 인명 사전을 무슨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배포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인명 사전에 보면 그 장지연 우리 그 독립운동의 그 참 장지연이라든가 뭐 장면 박사라든가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친일파로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친일 인명사전이 소위 종북 성향의 세력들이 그동안 이 자유민주주의에 헌신했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25 무력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엔에 치열한 그 외교전을 벌쳐가지고 미국과 유엔군을 참여시킨 이런 그건데 물론 3.15 부정선거라든가 뭐 결함은 우리가 반성을 이승만 대통령도 반성해야 되지만은 그것도 보면 독재를 하지만 그 자신이 그 3.15 부정선거를 알았을 때 그 하야를 결심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사퇴했죠. 세계 어느 나라 독재자들이 그냥 자신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사퇴한다는 이런 결단을 내린 이런 대통령들은 극히 드뭅니다. 저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또 헌법의 명문으로 세습왕조를 명문화했습니다. 세계 21세기에 그런 그 세습왕조 백두혈통을 무슨 세습왕조를 명문화한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년 연속으로 유엔이 인권 탄압, 규탄을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를 해왔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정교과서가 지적하지 않고 무슨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거 독재자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협을 달성해 가지고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견학의 그렇죠. 대상으로 삼아왔죠.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 물론 개발 독재 과정에서 부작용과 있고 인권 탄압이 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세습 독재 북한에 대해서는 비교하면 훨씬 더 나은 정권이고 그럼요. 그렇게 볼 때 우리 남한은 이렇게 그 비난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지어는 김일성 중심의 항일 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승만을 비롯한 그 자유진영의 독립운동은 사라지게 하고 이런 검정교과서 거기다가 그 한국과 미군의 그 양민 학살은 대대적으로 과대 포장해가 하고 북한의 그 중공군의 그 양민 학살은 축소하는 이런 그 엉터리 같은 검정 교과서 그리고 또 6.25 그 남침도 보면요. 그 6.25 전에 그 남북이 무력 충돌이 잦았다고 해가지고 6.25 책임을 갖다가 이게 남북이 공동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서 6.25 무력 남침은 유엔도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공인당하고 심지어는 소련의 후르초프 해고록에도 그 무력 남침을 인정을 하고 자인하고 있는 판인데도 이런 사실을 기술하지 않는 이 검정 교과서 또 심지어는 그 북한이요 이 무상으로 농지를 분배한 것처럼 이렇게 그 날조를 검정 교과서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경작권만 북한에 주고 소유권은 북한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료 있잖아요. 북한에는 배급지 아닙니까? 쇠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들은 북한이 다 탈취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소작료만 배급만 받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소작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상 농지 분배라고 이렇게 날조하고 있는 이 검정교사 이거 교과서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교학서에 그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교학사 검정 교과서를 만들었죠. 물론 그 교학서 그 검정 교과서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 좌편향 전국 성향의 교과서보다는 훨씬 나은 교과서입니다. 그런데도 전교조나 이 좌편향 교사들이 급박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한 군데만 그 교과서를 채택했지 대부분의 학교가 검정교과서를 교학사 검정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저희 때는 교학사 참 자 좋았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검정교과서를 만들어봤자 학교에서 채택을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로 나가게 된 겁니다. 아. 예, 검정교과서가 예를 들면 교학서 검정교과서가 잘 학교에서 배급이 됐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봉쇄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를 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노무현 정부에 와가지고 이것을 무슨 그 다양성을 핑계 삼아가지고 검정교과서로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다양성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좌편향 종북 성향, 북한을 비하하고 남한을 비하하는 이런 식의 검정교과서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검정교과서, 북한 헌법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그 무비판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다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런 검정교과서는 그리고 남한의 지도자들은 뭐 독재자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북한의 세습방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이런 검정교과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전쟁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성공해야 되고 그 여기에 관해서는 보면 그 이 국정교과서에 관해서 대한민국 제한개국회가 올바른 그 역사 교과서 국민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고 1차, 2차, 3차에 걸쳐 하고 그리고 그 뭐 고엽제 전원회 같은 데도 그리고 애국단체 총연합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역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의해서 국민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보수단체들이 역사교과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적인 결단으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 이 역사교과서 역사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못하게 하는 사람도 문제는 있잖아요. 김사만 목사와 김영주 목사, 김사만 목사는 통합측이죠. 장로교 통합측. 김영주 목사는 NCCK. 이 사람들이 역사교과서 또 국장화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이제 종북 간첩단하고 연루가 된 데는 이제 또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 변호사님, 이제 그 종북 저 세력들이 10만 명이 광화문 거리에 모였다면 우리 우파 단체들이 30만 명이 모이게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주관을 하셔갖고 내년 1월이고 2월이고 4월 13일 총선 전에 이걸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든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대규모의 우리의 역사 전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해방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시켜 줬었습니까? 미국을 2차 대전에 참여시켜가 한국을 독립시켜 줬지 않습니까? 6.25 무력 같은도 그 하나님께서 결국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유엔군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 남침을 저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스탈린은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그 6.25 남침을 도와달라고 할 때 스탈린은 거절했습니다. 왜? 미국은 2차 대전에 소련을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김일성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결국은 남침을 해가지고 이런 분단, 통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박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대학생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 모택동이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고 또 6.25 전범 아닙니까?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군과 한국군과 우리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모택동을 가장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막 저도 처음 들어요. 그러면요. 이야, 완전 빨갱이 같은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친노 세력이 요즘 역사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씨가 앞장서고. 문재인이가 앞장서고요. 무슨 이 교과서, 그 역사교과서
이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그런 그 강력한 규탄 집회를 하고 있고 이번에 민중총궐 걸기를 했습니다. 난리였어요. 예,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네. 여기에 경찰관이 113명이 다치고 경찰차가 50대가 부서졌습니다.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네. 민중총궐기에 여기에 그 가담한 단체들이 53개 단체입니다. 이 53개 단체 가운데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단체가 네. 1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석기가 누굽니까? 공산당이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죠? 네. 예. 이석기가 누굽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도와가지고 기관시설을 폭파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했던 이석기입니다. 네네. 자, 그런 이석기는 태극기도 부정했고요. 네네, 그 애국가도 부정했던 네. 인물입니다. 네. 이런 이석기에 대한 그 수사를 갖다가 공안 탄압 조작이라고 한 정당이 누굽니까?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네네. 자, 이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한 19개 단체가 민중총궐기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그 집회에 가담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대부분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2개의 단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뭐라 했습니까? 새정치연합이 뭐라 했습니까? 민중총궐기 경찰이 공권력을 과잉 진압을 했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실제로 폭도를 일으키고 경찰과 다치게 하고 경찰차를 부수고 해가지고 그렇죠. 도심을 무법천지로 한 네네. 그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그것을 진압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 표창을 주고 네. 감사를 표해야 할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네. 결국 지난 총선 연대에서 해가지고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떨어뜨린 이 새정치연합이 자기들이 눈물로 통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번에 걸친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죠. 네. 이번에 재보선에서도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24개 선거구 가운데 2군데밖에 당선 안 되고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국민께서 준엄하게 새정치연합을 심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라도 새정치연합은 그런 통진당 세력들 거기에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도했던 이런 민중총궐기 이적단체들이 같이 가담했던 이런 민중총궐을 비호하는 새정치연합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치 세력들, 종북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네. 그 인내심을 가지고 회개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미 5번에 걸친 재보선에서 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하나님께서 의지와 그 성령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선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얼마나 십자가 순교자 정신을 발휘했습니까? 이번에 정의구현 사자단이 시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15년 4월 17일 날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했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헌재도 죽었다. 이렇게 막말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정의구현 사자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해가 왔던 이 정의구현 사자단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시국 기도해서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지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교과서가 이것이 국정교과서 이거는 역사를 날조한다고 하면서 이게 북한이 만날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도 무슨 속임수라고 하면서 민중총궐기 공권력 이 민중총기를 탄압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아까 KNCC 있잖아요.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KNCC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남북 북한의 봉수교회 가가지고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는데 봉수교회 목사 이성석 목사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외신 기자 회견에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웬일입니까? 예, 진짜. 이거는 성령 훼손이고 신성 모독입니다. 아주 그렇죠. 어떻게 봉수교회에 가가 그런 봉수교회에 가가지고 남북 네. 기도문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걸 못 그러니까 NCCK는 이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그 하나님을 김일성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봉수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공동비도 기도문을 발표합니까? 그리고 NCCK가 주도해가지고 WCC 반대했지 않습니까? WCC 부산총회가 무슨 결의를 했습니까? 북한이 대남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하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국제제재 풀어라. 그리고 북한이 그 주한미군 철수용으로 부르짖고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NCCK는 이런 사이비 기독교 세력들에 대해서 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우리는 역사전장에서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영적 전투에 나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야, 정말 우리 오늘 변호사님 오늘 우리가 진행이 늦어진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 만천에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저 같은 아주머니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덧붙여서 늘 해오시던 말씀이지만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역사 교과서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 본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15년 동안 교과서 왜곡을 했고 이것으로 지금 자라나는 10대, 20대, 30대들이 전교조, 6만 명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세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반미, 친북, 친중의 역사관으로 쓰여진 이걸 가지고 이제 전교조들이 앞장서고 또 대학 교수들 중에 역사 교수들 90%가 이 좌파 이 진영인데 여기에서 이걸 지키겠다고 하는데 문재인과 이종거리와 또 박원순이와 임종석이가 지난 11월 14일 테러의 이 광란의 7시간 이 해방구를 만들었죠. 광화문 저 지역을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주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역사 교과서의 본질은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이제 이 종북 간첩단을 잡아내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제 6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15만 교역자들은 이미 김영주와 김삼환과 7,000명 북에 올라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하고 김정은 이 시스템에 충성을 맹세한 목사들에 의해서 한교연과 한기총이 장악됐기 때문에 15만 교역자들은 이제 이 땅굴 안보에 대해서도 또 250명이나 600명 그 특수군들이 내려와서 80년 5.18에 활약했던 그 사람들 중에 250명이 고관 대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만원 박사가 밝혀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15만 명의 교역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존경하지 말고 이제 또 역사 교과서 이거 국정화하면 안 된다라고 김삼환, 김영주 그 외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제껴두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제 성령의 은사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이 구국전선에서 너무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성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도 이번에 11월 14일 그거는 너무 뭐 테러다, 폭력이다 그렇죠. 그러는데 아침 지하철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 물폭탄만 가지고 이렇게 옷 딱 세트로 입고 뭐 프랭카드나 이렇게 딱 1인 시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랑스 파리에서 네.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예, 예. 이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이슬람 그 회교 테러리스트들이 그 프랑스를 무법처지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좌우 여야가 모두 단결해가지고 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국민들이 그 모든 좌우 여야가 단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중 청결기로 저렇게 테러를 하고 또 이석기가 기관시설을 폭발하고 하는 이런 테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정말 수사에 의해서 네. 이 진실이 밝혀졌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이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문재인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이종걸. 안철수, 네. 안철수, 이종걸, 박원순.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무슨 대선 주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총선 연대 해가지고 통진당과 이석기를 끌어들인 세력들 완전히 아닙니까? 공산당 빨갱이 그렇죠. 아닙니까? 빨갱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박하게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켜주고 또 유교 무료낭침을 저지해준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신 미국, 네, 네. 이런 그것을 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그리고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고, 그리고 이석기까지 비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민중총궐기 이 폭력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적단체와 통진당 해산 결정 반대 세력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중총궐기의 편에서 경찰의 공권력을 탓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건하라. 그리고 진리의 띠를 두르라. 아멘. 그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정말 진리의 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선한 삶, 영적 전투에 나설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닌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땅굴의 위협성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바로 알아요. 경각심을 알리고, 또 역사교과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종북 세력들과 결연히 대항하고, 이런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에 대항하는 친북 인명사전도 발간하고,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대회들이 계속해서 하고, 또 국회를 기획하고. 왜냐? 지금 세월호 특조법에 의해서 지금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이석태 변호사, 과거의 민변 회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네.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석태 변호사는 이적단체 한 청년을 합법화 투쟁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칼자를 쥐어준, 결과적으로 쥐어준 이런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사탄 마귀에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아멘. 우리가 믿고 믿음의 선한 삶, 영적 전투에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변호사님 한마디만. 제가 이야기 하다 보면 막 저까지 열받아갖고 빨갱이 공산당 그러면 저 혹시 또 이 명예훼손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분별을 할 때는 네, 빨갱이 공산당. 우리는 좌파 종북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막말과 폭언을 피해야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막말과 폭언, 저주 이런 것을 피하고, 네. 그러면서 수사학적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할 때 네.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말에 언별이 부족하다 하니까 맞아요. 동생 아론을 붙여줬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말은요 하나님의 권세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로 통성 기도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종북 세력을 청산하고 적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대항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붙여져 가지고 역사 안에서 성취됩니다. 아멘. 그럼 네. 빨갱이 공산당 이것도 하지 그래서-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역사 교과서, 종북 이 역사 교과서 검정 교과서에 네. 반대하고,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고 검정 교과서를 고집하고 있는 네. 이런 세력들, 네. 그리고
또 이 민중 총궐기 비호하는 세력들, 예. 이석기와 통진당을 비호하는 세력들, 예.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지해 가지고 네. 이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는 물러갈지어다. 말씀의 선포를 하는, 물러가게 하는 이런 우리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역사 교과서에게 한 말씀 선포 한번 네. 하시겠습니다. 해주시죠.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세력, 네. 통진당과 이석기를 비호하는 세력, 예. 민중 총궐기를 비호하는 세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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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장군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보 전쟁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님과 강신명 우리 경찰청장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으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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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너무너무 찬바람이 세고 이 추운 날인데 덜덜덜 떨으시면서도 이 조국을 위해서 이거 하려고 진짜 시간을 연기해 줬나 봅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010-5368-178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부 간첩단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에서 대해서 지금 논하고 계시는데요. 예. 우리 변호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역사전쟁,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그 출간했는 친일 인명 사전을 무슨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배포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인명 사전에 보면 그 장지연, 우리 그 독립운동의 그 참 장지연이라든가 뭐 장면 박사라든가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친일파로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친일 인명사전이 소위 종북 성향의 세력들이 그동안 이 자유민주주의에 헌신했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25 무력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엔에 치열한 그 외교전을 벌쳐가지고 미국과 유엔군을 참여시킨 이런 그건데, 물론 3.15 부정선거라든가 뭐 결함은 우리가 반성을, 이승만 대통령도 반성해야 되지만은, 그것도 보면 독재를 하지만 그 자신이 그 3.15 부정선거를 알았을 때 그 하야를 결심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사퇴했죠. 세계 어느 나라 독재자들이 그냥 자신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사퇴한다는 이런 결단을 내린 이런 대통령들은 극히 드뭅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또 헌법의 명문으로 세습왕조를 명문화했습니다. 세계 21세기에 그런 그 세습왕조 백두혈통을 무슨 세습왕조를 명문화한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년 연속으로 유엔이 인권 탄압 규탄을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를 해왔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정교과서가 지적하지 않고 무슨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거 독재자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협을 달성해가지고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견학의 대상으로 삼아왔죠.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 물론 개발 독재 과정에서 부작용과 있고 인권 탄압이 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세습 독재 북한에 대해서는 비교하면 훨씬 더 나은 정권이고, 그렇게 볼 때 우리 남한은 이렇게 그 비난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지어는 김일성 중심의 항일 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담아가지고 검정교과서로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다양성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좌편향 종북 성향, 북한을 비하하고 남한을 비하하는 이런 식의 검정교과서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검정교과서, 북한 헌법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그 무비판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다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런 검정 교과서는 그리고 남한의 지도자들은 뭐 독재자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북한의 세습 방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이런 검정 교과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전쟁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승강해야 되고 그 여기에 관해서는 보면 그 이 국정 교과서에 관해서 대한민국 제한개국회가 올바른 그 역사 교과서 국민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고 1차, 2차, 3차에 걸쳐 하고 그리고 뭐 고엽제 전원회 같은 데도 그리고 애국단체 총연합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역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의해서 국민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보수단체들이 역사교과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적인 결단으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 이 역사교과서 역사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못하게 하는 사람도 문제는 있잖아요. 김사만 목사와 김영주 목사, 김사만 목사는 통합측이죠. 장로교 통합측. 김영주 목사는 NCCK. 이 사람들이 역사교과서 또 국장화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이제 종북 간첩단하고 연루가 된 데는 이제 또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 변호사님, 이제 그 종북 저 세력들이 10만 명이 광화문 거리에 모였다면 우리 우파 단체들이 30만 명이 모이게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주관을 하셔갖고 내년 1월이고 2월이고 4월 13일 총선 전에 이걸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든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대규모의 우리의 역사 전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해방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시켜 줬었습니까? 미국을 2차 대전에 참여시켜가 한국을 독립시켜 줬지 않습니까? 6.25 무력 같은도 그 하나님께서 결국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유엔군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 난침을 저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스탈린은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그 6.25 남침을 도와달라 할 때 스탈린은 거절했습니다. 표창을 주고 감사를 표해할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결국 지난 총선 연대에서 해가지고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떨어뜨린 이 새정치연합이 자기들이 눈물로 통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번에 걸친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죠. 이번에 재보선에서도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24개 선거구 가운데 2군데밖에 당선 안 되고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국민께서 준엄하게 새정치연합을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새정치연합은 그런 통진당 세력들 거기에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도했던 이런 민중총궐기, 이적단체들이 같이 가담했던 이런 민중총궐을 비호하는 새정치연합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치 세력들, 종북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그 인내심을 가지고 회개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미 5번에 걸친 재보선에서 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하나님께서 의지와 그 성령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선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얼마나 십자가 순교자 정신을 발휘했습니까? 이번에 정의구현 사자단이 시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15년 4월 17일 날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했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헌재도 죽었다. 이렇게 막말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정의구현 사자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해가 왔던 이 정의구현 사자단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시국 기도해서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지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 교과서가
이것이 저 국정교과서 이거는 역사를 날조한다고 하면서 예. 이게 북한이 만나서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도 무슨 속임수라고 하면서 민중총궐기 공권력 이 민중총기를 탄압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아까 KNCC 있잖아요.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KNCC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남북 북한의 봉수교회 가가지고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는데 봉수교회 목사 이성석 목사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외신 기자 이승만을 비롯한 그 자유진영의 독립운동은 사라지게 하고 이런 검정교과서 거기다가 한국과 미군의 그 양민 학살은 대대적으로 과대 포장해가 하고 북한의 그 중공군의 그 양민 학살은 축소하는 이런 그 엉터리 같은 검정 교과서 그리고 또 6.25 그 남친도 보면요. 그 6.25 전에 그 남북이 무력 충돌이 잦았다고 해가지고 6.25 책임을 갖다가 이게 남북이 공동 책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서 6.25 무력 난침은 유엔도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공인당하고 심지어는 소련의 후르초프 해고록에도 그 무력 난침을 인정을 하고 자인하고 있는 판인데도 이런 사실을 기술하지 않는 이 검정 교과서 또 심지어는 그 북한이요 이 무상으로 농지를 분배한 것처럼 이렇게 그 날조를 검정 교과서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경작권만 북한에 주고 소유권은 북한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료 있잖아요. 북한에는 배급지 아닙니까? 네네. 쇠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들은 북한이 다 탈취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소작료만 배급만 받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소작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상 농지 분배라고 이렇게 날조하고 있는 이 검정교사 이거 교과서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교학서에 그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교학사 검정 교과서를 만들었죠. 물론 그 교학서 그 검정 교과서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 좌편향 전국 성향의 교과서보다는 훨씬 나은 교과서입니다. 그런데도 전교조나 이 좌편향 교사들이 급박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 못하게 해가지고 한 군데만 그 교과서를 채택했지 대부분의 학교가 검정교과서를 교학사 검정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저희 때는 교학사 참 자 좋았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검정교과서를 만들어봤자 학교에서 채택을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로 나가게 된 겁니다. 아. 예, 검정교과서가 예를 들면 교학서 검정교과서가 잘 학교에서 배급이 됐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공시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를 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노무현 정부에 와가지고 이것을 무슨 그 다양성을 핑계 삼 미국은 2차 대전에 소련을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김일성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난침을 해가지고 이런 분단, 통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박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대학생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 모택동이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고 또 6.25 전범 아닙니까?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군과 한국군과 우리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모택동을 가장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막 저도 처음 들어요. 그러면요. 이야, 완전 빨갱이 같은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난 친노 세력이 요즘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씨가 앞장서고. 문재인이가 앞장서고요. 무슨 이 교과서 역사 교과서 이거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그런 강력한 규탄 집회를 하고 있고 이번에 민중총궐기를 했습니다. 난리였어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여기에 경찰관이
113명이 다치고 경찰차가 50대가 부서졌습니다.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네. 민중천골기에 여기에 그 가담한 단체들이 53개 단체입니다. 이 53개 단체 가운데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단체가 네. 1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석기가 누굽니까? 공산당이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죠? 네. 예. 이석기가 누굽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도와가지고 기관시설을 폭파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했던 이석기입니다. 네네. 자, 그런 이석기는 태극기도 부정했고요. 네네, 그 애국가도 부정했던 네. 인물입니다. 네. 이런 이석기에 대한 그 수사를 갖다가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한 정당이 누굽니까?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네네. 자, 이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한 19개 단체가 민중총궐기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그 집회에 가담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2개의 단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뭐라 했습니까? 새정치연합이 뭐라 했습니까? 민중총궐기 경찰이 공권력을 과잉 진압을 했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실제로 폭도를 일으키고 경찰과 다치게 하고 경찰차를 부수고 해가지고 그렇죠. 도심을 무법천지로 네네. 한 그 민중천골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그것을 진압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